안녕하세요. 저희는 S2W라고 합니다. 저는 S2W에서 비즈니스 센터를 맡고 있는 이제 서현민 이사라고 합니다. 저희 S2W는 이제 데이터 인텔리전스 회사라고 이제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보안에 관련된 데이터들에 좀 특화되어 있고 그 분야를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안 데이터라고 하면은 되게 네. 다양한 게 있을 텐데 그런 걸 좀 어디서 좀 찾고 뭐 검사한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하시는 건가요? 보안 데이터라고 하면은 사실 기업 내부에 있는 내부 데이터들도 있을 텐데 저희가 보고 있는 것들은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결국 공격자 관점에서 특정 기업들을 침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을 하는데 그들이 관심 있어 하는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해서 이제 기업과 관련된 위험들을 잘 정제를 해가지고 전달해드리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커라고 생각하면 옛날에 그냥 보던 이미지로는 네. 그러니까 뭔가 자신들이 이제 대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 기업을 침투하거나 뭐 마법의 뭔가 좀 핸드폰 같은 걸로 웹 같은 거 만들어서 그냥 바로 뚫고 막 이런 느낌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건 아닌가 보네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그렇게 활동하는 해커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사실 시간이 되게 지나면서 이 해커들도 되게 효과적으로 기업들을 침투할 수 있고 어쨌든 대부분의 목적들이 금전적 갈취의 목적이 있다 보니까 일종의 ROI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투입하는 그 공수 대비에 이제 협상으로 뜯어낼 수 있는 돈들이 가장 많은 일들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점조직처럼 개개인이 운영하는 것보다 어느 순간 되게 많이 조직화돼서 하나의 그 기업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혼자서 개인적으로 하는 그 조직들도 있는데 그 영향력 자체가 사실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해커들 조직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좀 더 실질적으로 큰 기업들의 피해를 되게 크게 입히고 국가 차원의 그 전쟁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사실 개개인의 똑똑한 해커 한두 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되게 잘 조직화되어 있는 그 조직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해커를 꿈꾸셨던 분이라면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이미지가 아닌가. 기본적으로 해커를 꿈꾼다기보다는 저희가 많이 봤을 때는 사실 그 범죄적 목적으로 시작하기보다는 단순히 뭔가 내가 이 한 분야에서 되게 뭔가 그 딥하게 파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본인의 능력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좀 그 어둠의 길로 빠지는 분들이 좀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최대한 그렇지 않게 사실 저희가 제도적으로 많이 이 사람들을 좀 밝은 곳으로 이끌어 올려는 게 그런 화이트 해커 그냥 양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술 자체의 난이도를 되게 딥하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특정 취약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널리지가 되게 그 많은 사람들, 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좀 약간 좀 뛰어난 해커들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죠. 네. 방금도 언급해 주셨는데 화이트 해커라든가 해커도 약간 종류가 많다고 해야 될까요? 좀 분류가 좀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뭐 화이트 해커들은 각각이 잘하는 분야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 웹사이트의 취약점을 잘 보는 이제 뭐 해커들이 있을 거고 크롬 브라우저를 뭐 활용해가지고 이제 그 취약점을 잘 보는 친구들이 있고 그 외에 되게 가장 효율적으로 이제 내부의 그 그냥 시스템을 침투하는 친구들은 이제 좀 더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논리적으로 좀 이제 침투하는 그런 그 능력들을 가진 친구들도 있죠. 최근에 그럼 랜섬웨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이랬잖아요. 네. 그럼 그런 것들도 다 조직적으로 좀 일어난다고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좀 진행 어떻게 되나요? 랜섬웨어라고 그 이제 지칭하는 조직들, 특히 딥 다크웹에서 가장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랜섬웨어라는 조직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큰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랜섬웨어 조직들을 이제 크게 나눠 보면은 이 랜섬웨어라는 악성 코드를 만드는 그 개발자 조직들이 있고요. 랜섬웨어라는 악성 코드를 가지고 유통하는 유통 조직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유통을 시킨다는 거는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피해자를 감염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뭐 특정 뭐 기업들의 계정들을 가지고 와서 랜섬웨어를 유포하기 위한 그 단계를 준비하는 그런 이니셜 액세스 브로커라는 조직들도 있고요. 특정 기업들의 최초 침투를 했을 때 여기에서 내부의 중요한 정보, 그러니까 개인 정보가 있는 서버까지 도달하는 이렇게 레터럴 무브먼트라 그래가지고 내부 길을 침투하는 조직들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데이터들을 이제 유출만 하는
네, 유출만한 유출 조직이 있고 그걸 가지고 협상하는 협상 조직이 있고요. 고객들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네, 감염된 피해 기업들이랑 협상하는 협상팀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조직적으로 나눠져 있고 이 조직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알았느냐. 딥 다크웹에 보면은 이 그 랜섬웨어를 운영하는 조직들이 자기가 필요한 팀원들을 거기서 구인구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감염시키고 뭐 복호화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이제 복호화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피해자랑 협상을 할 때 협상이 잘 되면은 피해자의 데이터들을 복호해 주는 팀이거든요. 이제 하나의 조직들이 그런 것들을 다 하다 보면 동시다발적인 피해자들이랑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한 조직들을 별도로 이렇게 두고 그다음에 진짜 정말 조직처럼 운영하고 어느 정도 성공 보수가 다 이제 그 보장이 되어 있는 거죠. 네. 뭐 한 명이나 있는 특정 조직에서 자금을 왕창 가지고 있어서 네.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서 그 조직을 생성하고 그 사업하듯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완전 진짜 기업처럼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협상이 완료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최초에 고용했을 때 뭔가를 보장해주는 것들은 아직 그 발견된 바 없고요. 협상이 성공됐을 때 그 성공 부수를 어떤 형태로 비율로 나누겠다라는 게 이제 비트코인으로 나누게 되든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암호화폐를 통해 가지고 그 일정 수익에 대한 배분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감염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게 마치 정상 활동인 것처럼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큐리티 너네 컨설팅까지 해준다. 우리가 어떻게 침투를 했고 어떻게 감염시켰는지도 알려주니까 우리는 컨설팅 조직이다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표방하는 조직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컨설팅을 강제로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네, 네. 이게 뭔가 해커에 대한 환상이 깨진달까요? 그냥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그냥 수단일 뿐이라는 느낌이 되게 강하네요. 그래서 옛날에는 되게 기술을 뭐 파고들고 네. 뭔가 되게 천재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랑 완전 다르네요. 그런 좋은 느낌을 하는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아카데믹 쪽, 네, 보안, 이제 정보보호대학원 이런 분들의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고요. 오히려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고난이도의 해킹 기술을 가지고 활동하는 해커들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염 패턴들을 보게 되면은 특별한 기술이 없더라도 누구라도 이 그 플랫폼을 활용해가지고 특정 기업들을 감염시킬 수 있게 이게 범죄 에코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나도 이 랜섬웨어를 감염시키고 싶어 했을 때 내가 랜섬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도 이 다크웹에는 RAAS라고 해서 Ransomware as a Service라고 그래가지고 이 랜섬웨어를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구독형으로 내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되게 범죄 시장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범죄자들끼리 이제 효율성을 되게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수익을 어떻게 보면 고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사스 형태로 제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들을 구독해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정보들을 다 모아서 이제 최종적으로 내가 침투할 기업들의 리스트업을 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돈을 잘 낼 것 같은 기업들을 우선순위로 이제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 사유를 저희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이 최초 침투를 하는 그 팀들, 이니셜 액세스 브로커라고 하는 팀들이 내가 어떤 기업에 그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기업은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를 항상 명시를 합니다. 네, 그걸 다크웹에서 옥션 형태로 팔게 되고요. 네, 그것들을 가장 많이 사가는 게 랜섬웨어 조직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이 가장 돈을 많이 낼 수 있으니까. 그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서버를 판매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금액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고요. 뭐 이게 내가 널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그 다크웹 포럼에는 이 리뷰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저가 그동안 거짓말 안 하고 정말 유의미한 정보들을 판매를 했는지 이력들이 다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크웹 포럼들 운영자가 정상적인 포럼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약 거짓말을 한 유저가 있으면 바로바로 밴을 시켜서 의외로 그 시스템들이 되게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범죄자 조직들이 무슨 거짓말을 걸러내고 이렇게 그렇죠. 클린함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네, 그 다크웹이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네, 그렇다 보니까 모두가 의존하는 게 그 이제 리뷰 시스템입니다. 아, 우리가 모르는 세상에서 되게 그렇죠. 그들만의 환경을 또 만들어 놓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해커들이 되게 뛰어난 지능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네, 이미 범죄 에코시스템, 그런 환경들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거 있으면 그걸 잘하는 공간들에서 이제 대여하거나 혹은 이제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들,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조각들을 모으다 보면 이게 파급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다크앱이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은 범죄들이 양산됐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면 네. 보안 쪽에서 일하시거나 그걸 막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연구나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이 이루어져야 될 수밖에 없겠네요. 사실 CTI라는 영역이 저희가 그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준비하세요라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그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서비스인데, 그 관점에서 보면은 그 공격자가 활용하는 공격 기법들에 가장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침투를 했는가라고 보면은 이들이 어떠한 해킹 툴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침투를 했는지, 아니면은 다크웹에 유출된 계정들을 사와가지고 정상 계정처럼 이렇게 접근을 했는지, 과거에 어떠한 공격 기법, 어떠한 그 공격 전략 전술 과정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들을 많이 분석을 하고 이들은 이런 패턴들로 그 공격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선제 대응을 하세요라고 이제 그 방어 라인의 우선순위를 짜주는 거죠. 저희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업이 우리 보안 잘 되어 있어, 우리 보안 장비 이거 돼 있고 이거 돼 있고 어떻게 보면은 내부 시스템 보안에만 그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외부에서 어떻게 일어나든 나는 관심 없어, 우린 보안 잘 되어 있으니까 절대 못 들어와라고 하는데, 어떠한 공격 기법이 되게 유효타가 높다라고 하는 게 다크웹에서 확 퍼지게 되고, 똑같은 공격 기법들로 계속 들어오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감염되는 사례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된다, 요 부분들 요렇게 많이 침투하니까 요거 우선순위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선제 대응을 하고 한다면은 되게 효율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좀 더 전문적으로 좀 그런 보안 관련된 컴퓨터 관련 기술을 배우려면은 네. 해커보다는 역시 보안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들이 공격하는 관점에서 항상 바라보고 그 방어 라인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들보다 더 뒤처지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충분히 그들과 동등한 레벨로 그 사고할 수 있어야 되고, 항상 우리가 그 구축해 놓은 방어 그 프론트 라인 자체에 논리적인 허점이 있지 않는지를 끊임없이 사고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내년이 되고 할 때 이제 내부에서 좀 준비를 하고 하실 거잖아요. 네.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시고 좀 하신지. 그러니까 저희가 그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항상 그 공격자가 활동하는 그 이제 활동 영역들을 모니터링 하다 보면은 이 공격자들이 사실 물리적으로 우리와 함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시스템에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우리가 우선순위 높여서 보고 있는 것들은 결국에 그 멀리 있는 제3국가에 있는 해커가 우리 시스템을 접속할 수 있는 최초 그 표면, 그거를 우리가 공격 표면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택 서피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어택 서피스를 우리가 면밀히 공격자 관점에서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요 부분들부터 우리가 그 문제가 없지 않는지 그 우선순위를 되게 높여야 한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그런 좀 안 좋은 이슈 많이 있었는데 네. 그런 이슈 덕분에 좀 많이 줄어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그 하루빨리 조금 더 안전한 세상이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